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순서가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우리 이거를 주최하신 우 대표님의 순서였어요. 소감 발표 순서였을 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자서전 협회가 올해 생겨서 올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자서전 출판집에서 1기를 끝내고 나서 지금 자서전은 처음 이렇게 기획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획을 하실 우리 선생님들 작가분들과의 생각을 좀 우리 대표님께 전해드리고 싶었고, 우리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나만의 자서전이 이렇다면 이런 멋진 작가분들과 같이 글을 쓰신 우리 우 대표님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소개 인사하고 돌아가시면서 나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쓴 글은 다 나를 찾는 글들이었었거든요.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이제 그 원인이 내가 나를 모른다를 깨달아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 그 생각이나 감정을 관찰했고, 이 모든 걸 다 블로그에 써왔는데, 그때부터가 어쨌든 글을 쓰면서 자기 발견을 하고 어떤 자기 사랑 정말 치유를 경험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관점이 나에게 돌아와서 이 나라는 키워드를 발견했고, 그 덕분에 이제 글쓰기가 습관이 되었죠. 매일매일 글을 꾸준하게 쓰면서 글쓰기에 매력과 효과를 느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직장을 만들려고 할 때쯤에 이런 1인 기업을 알게 되어서 이제 인생이 바뀐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부터 어쨌든 전자책을 꾸준하게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가 써왔던 글들이 다 자서전처럼 글을 써왔더라고요. 그때 몰랐지만. 제가 원래 이제 그렇게 그런 글을 쓰고 강의나 코칭을 해왔었는데, 원래 이제 원창게 제가 한 75세 어르신 자서전을 한번 대필로 써드리면서 이런 자서전이라는 키를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3월달에 한국자서전협회라는 걸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좀 확대해 가고 있는데, 느끼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정말 우리 모든 이 사람의 삶이 되게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의 삶은 그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책 쓸 때 강조하는 게 그냥 자신의 삶을 쓰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또 나의 삶을 썼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때 영향을 주고 올리고 공감을 주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서전이라는 거에 굉장히 저도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협회를 만들고 자서전 처음 나온 책이긴 한데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정부는 다 자서전을 쓰는 그 운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네. 자기 소개하고 살아가는 얘기하고. 자기소개하고 이거 하고 나서 여기가 마이크. 처음에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장가로 원어 다니는 남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가 보니까 이제 가족 중에서 제일 사회성이
반갑습니다. 선한 희망의 작가 오이 작가 박선희입니다. 오이 작가. 제가 필명을 오이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오이를 2개씩은 쓰자. 아, 오일이 2개 되는. 2개입니다. 하나는 오이 하면 싱그럽고 맛있고 또 뭐 쉽게 살 수 있는 야채고 어떻게 우리 가장 필수적인 야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오이고요. 하나는 오일에 2개씩은 쓰자라고 해서 오이 작가인데 지금 매일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야. 네, 그 지금 쓸 시간이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기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뭐 기업에 강의를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어제도 어저께까지 뭐 대기록 쓴다든지 보고서 지금 같은 보고서를 쓸 시간이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 4시 반부터 해서 지금 매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성취는 무엇인가 해서 그걸 좀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좀 전에 이제 제 소개를 좀 말씀드리고, 포부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자서전이지만 저희가 전자책 쓰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을 전자책으로 써보돼서 제가 하는 강의를 쭉 적어봤습니다. 카네기 강사가 들려주는 카네기 이야기, 애니어그램 강사가 들려주는 애니어그램 이야기, 직업 상담사가 들려주는 직업 상담 이야기 이렇게 쭉 적었더니 5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자격을 땄다든지 강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던 거였는데 제가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방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꾸역꾸역 놓고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글쓰기나 책쓰기를 하다 보면 하나씩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들려주는 이야기 시리즈를 하나 하고 싶고요.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100일 코칭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한국 코치협회 코치입니다. 그래서 100가지 코칭으로 해서 100일 되면 또 제 하나의 자서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처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난 인연들이 정말 귀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연 되시는 분들이 하루 코칭 질문 하나씩 해서 우리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씩 해보자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 너무 힘들어요.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냥 저녁이나 밤에 하셔도 제가 아침에 우 대표님 써주신 그 주제 100가지 있지만 제가 또 좀 수정해서 좀 괜찮은 제목 있는 걸 올려드리면 그날 중을 하나씩 써주시고 그러다 보면 100일 뒤면 각자 책 하나씩 나오고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면 8명이면 밤에 잠 주무시고 8명이면 8개의 챕터가 나오기 때문에 PDF로 우리가 전자책도 하나씩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모임이 계속해서 올해 안에 하나씩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작은 희망을 해보고 그 모임을 조금씩 또 만들면 되겠네.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겠습니다. 암살에 나오는 제목처럼 누군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 한마디가 있는데 뭐 오늘 새벽에도 4시 반에 어제 1시 반에 잤지만 3시간 정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어쨌든 줌을 켰거든요.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시는 분은 오셔도 되고 언제나 열어놓을 테니까 오시고 그리고 그날 중에 주제로 쓰시면 한 달이 지나거든요. 1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 방 정리하는 정리수납자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고 저는 우리 이모님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 속을 다 까발렸기 때문에 제 속을 다 보였기 때문에 이 멤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원장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서 문필이라죠. 문필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딸하고 같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성모병원 호스피스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딱 한 5개월 차 있습니다. 딱 루틴 일만 있고 뭐 새로운 일 터지면 또 요소를 되어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책 쓰면서 일단 느낀 게 전자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못 쓰고 리딩 올리고 하는 과정을 한번 배웠어서
안내를 해서 아웃풋이 나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어머니 책 아직 제대로 안 읽어보긴 한번 읽어볼게요. 고마워. 멋집니다. 자, 저는 2015년 11월부터 한국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데서 청소년들과 프로그램도 같이 하다가 그때는 지금의 형제는 이제 2019년에 군 지경에 있다가 2019년에 이제 군에서 튕겨서 위탁을 넘기는 바람에 이제 위탁시설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청소년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청소년 수련 시설에도 행정이나 또 회계나 시설 관련 전반적인 업무가 똑같은 청소년 지도사 이미도 분류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회계하고 행정하고 시설적으로 연계를 하고 간간히 이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은 제가 가서 강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과 만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 현장이라는 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연령대가 좀 높아지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의 그 생기발랄한 그거에 밀려가지고 아무래도 좀 뒤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삶의 자원론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당론지 김철이라는 필명한 필명을 쓰는데요. 하당론지라는 게 아시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이국적인 걸 찾아왔을 때 정말 너무 반가워서 팻마루에 뛰어내려오면서 버선체로 뛰어나가서 당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그것을 전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앙금 같은 감정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사킬까 이제 그런 것을 제 마음에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만남을 가지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쓰게 되는 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그냥 솔직히 지금 시험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 제가 다음 주 24일에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 자리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이고.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브로 지금 강의를 들어야 될 시간인데 그런 상황이라서 마음이 좀 많이 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게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왔고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또 마음은 후련하고 좋습니다. 나도 뵙게 되고 시험 패스. 너무 안 해가지고 아이고, 와. 작품이 났으네. 아유, 나서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에 나올까 하면 너만 낯서야 되겠다 이랬는데 뭐 자꾸 또 낯서게 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인연들과 만나서 오늘 하루도 굉장히 행복하지만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41년간 교직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그리고 또 교직에 있어도 제가 행정을 많이 했어요. 한 20년간 교육청에서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딱딱합니다. 제가 딱딱한데 또 사회에 나와서 이 한 분 한 분 배우니까 어떤 때는 놀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직에 있는 그 분위기하고 다르네, 친해봐야 되겠네, 또 이런 것도 있고 아직은 제가 교직에서 나온 지 한 7년 됐지만
아직은 조금 뺑뺑아리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떤 때는 조심해야지, 어떤 때는 그냥 푹 빠져갖고 내 맘대로 안 빠져도 가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 아직은 이제 사회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이렇게 대하면은 조금은 좀 긴장이 되죠. 요직 사회는 저 특히 경남은 한교육대학에서 나오니까 선후배 딱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말 한마디 하면 착 되는데 이건 제가 나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잘 어울려야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글도 쓰고 뭐 열심히 또 따라하고 모든 걸 또 제가 베풀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베풀면서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소속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듣는 내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모든 삶은 모두에게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사실은 각자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배우고 살아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작은 자리가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삶을 배우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작가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도 그렇고 각자 작가님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배움의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먼 거리로 왔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이번에는 잘한다. 혹시 이 책을 다 읽어보셨을까요? 다 읽어보셨죠? 저 다 읽어봤어요. 네, 다른 분들은? PDF 다 읽어봤어요. 맞아요. 안 읽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옆에 있는, 오른쪽 옆에 있는 짝지의 글을 한 페이지씩 찾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네.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제가 이 선생님의 글을 제가 읽고 제 글을 선생님이 읽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우리 원장님의 글을 하얀 작가님의 글을 먼저 읽어볼게요.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찾아볼게요. 네. 딱 제 눈에 들어오는데 어린 시절의 나 읽어보고 싶습니다. 내성적이고 외로운 아이 218쪽입니다. 있나요? 어린 시절의 나, 내성적이고 외로운 아이. 나는 시나리오 넘는 길을 걸어서, 시월이 넘는 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다. 집에서 가방을 메고 물길을 지나 자갈길을 휘돌아 돌아가며 돌다리를 건너다녔다. 나 또래의 친구는 없고 같은 학교 언니 2명, 오빠 5명 정도였다. 나는 주로 나 혼자 학교에 오갔다. 학교 가까이 가면 200년도 넘는 은행나무가 아름들이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상상나무라고 불렀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작가님이 어린 시절 있었던 그곳이 이렇게 해서 저는 이 페이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제가 읽을까? 네네. 페이지 번호 그러면 페이지로 네, 78쪽 78. 이 그림 삶의 요정 찾아가니 물 수제비를 뜨듯 삶을 땀 수제비 비유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땀 수제비의 연속 수단에 있는 자아를 표현해 보았다. 마치 정체를 모르는 원숙을 연마하여 보석으로 만드는 나를 위한 장인처럼 말이다. 이 말은 곧 개인적으로 묵묵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도 된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겨울바람 살았던 날에 이웃 어른들은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단다. 가봐라 하는데도 믿기
있지 않아서 그냥 놀다가 큰어머니의 먼저 눈물을 흘리며 서름이라는 표현을 처음 해보았던 적이 있다. 그렇게 그의 겨울은 더할 수 없는 찬 뷰를 보면 흐름과 같이 우리 가족의 삶의 여정을 그렸다. 교수님 이거를 읽으면 요거에 대한 또 설명을 듣고 싶고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네. 이게 요거에 어떤 게 이건 또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이 그거거든요. 인생의 어떤 출발점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어떤 그런 징검다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 징검다리를 놓고 그러는데 이사를 너무 많이 여기 저보다 이사를 많이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버지 소천으로 인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고지 땅을 어머니 혼자서 땅이 제법 아버지가 이제 집던 땅이 이거 우리 땅은 아닌데 빌려가지고 농사 지어주고 거기서 나온 소출 가지고 또 그 갚아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고 근데 어머니가 혼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다 해주고 나면은 우리 좀 남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게 너무 힘드시고 어머니가 푹푹 울고 막 그러실 때막 이제 어렸을 기억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청산하고 이제 경기도 영천에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또 형제들 간에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라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문전밖에 아닌 그러니까 이모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좀 서로 많이 서로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자꾸 겪으면서 제가 이제 강가에 가서 물수제비를 던지다가 나도 그런 퉁퉁퉁 튀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땅수제비에 부여를 해봤던 거고요. 그 모든 출발이 어찌 보면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소천으로 인해 생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다시 또 만들어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거에 첫 이야기가 엄청 작아가지고 시원해요. 스토리 찍어 더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그럼 아까 저도 못 들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18조 챕터에서 읽었는데 외로운 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외로운 아이. 저는 이제 정말 여기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제 아버님이 초등학교 편을 잡으시는데 이제 그 고향에 가서 그 편을 잡으시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정말 우리 형제간이 집안이 좀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저희 형제간들도 아들 둘, 딸 하나, 저 하나, 세 명이었는데 오빠 둘이는 일찍 여기 진주로 공부하러 간다고 저 혼자 있었는데 그때 친정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나 이렇게 살았는데 다 친정 할머니보다 다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는 항상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통해서 이렇게 자라고 또 시골에 옛날에는 막 학교를 가면 학교를 가고 혼자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 항상 아픈 엄마 집에 가면 너무 시간에도 집에 가면 돌아가셨을까 이거는 그렇다 막 이런 생각으로 친구들하고 재산 들일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너도 진수 가서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좀 여자라도 잘 그거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전문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의에 가서 내가 가면 엄마
도토를 하셔버리겠다. 이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좀 어린 시절에 너무 내성적이고 외롭게 이제 이렇게 컸는데 이제 선생님을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외향적으로 좀 변하고 또 이제 관리직을 오래 하면서 히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환경이 사람을 많이 변화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키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와일드하게 많이 변했어요. 또 이제 거기다가 또 개도를 했는데 또 신랑이 그렇게 유능하지가 않아요. 뭐만 하면 말아먹고 들어오고 아니 그렇게 막 성실하지 않다거나 뭐 바람을 피운다거나 노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하는 일마다 그냥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밖에 나가면 막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성격도 많이 이제 내성적이고 외톨이고 좀 수줍은 이 애가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지금 변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헌신적으로 해주셨어요. 그걸 보고 저는 나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해서 저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인생 1막이 41년 교직생활 끝내고 이제 그거는 혹시 나와 가족과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는 했는데 이제 인생 2막에서는 좀 더 노블리스 올리스 이런 걸 좀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 진정한 가치 나 인생의 가치를 좀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 이제 앞에도 좀 해서 젊은 애들한테도 좀 베풀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해서 하자마자 코로나로 이거 지금 4년째 하는데 4년 코로나로 그냥 꿈을 못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가기 전에는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는 좀 그 꿈을 좀 내가 막 연락 되는 것만큼 안 되는데 뭐 할 수는 없고 연락 되는 것만큼 좀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가야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즐겁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겁니다. 대표님. 예. 이렇게 해줄까요? 21페이지. 예. 다 지금 처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마지막을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내가 배운 인생의 교훈들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 우리의 인생이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 변화를 간절히 원했고 실제로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에 더욱 큰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현실로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이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나는 다음 3가지 메시지를